안녕하세요. 과학 지적인은 새과지새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을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친숙한 개념일 거예요. 연속함수라고 하면 아마 이런 그래프가 연속함수라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이런 그래프는 불연속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하는 설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인 위상수학적 관점에서 연속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극한값을 이용한 정의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생각해 볼게요.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대응관계죠.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공역의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는 건데요. 문제는 정의역과 공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극한값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극한값을 잘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을 완비집합이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구멍이 전혀 없이 꽉 차 있는 집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체계인 실수와 복소수가 모두 완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과되기 쉬운 사실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집합은 완비집합이 아니에요. 그 좋은 예시가 유리수 집합인데요. 유리수는 좀 좋은 집합이에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배소관계도 잘 정의되어 있고 심지어 얼마든지 작은 유리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밀한 집합이기까지 한데 완비집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 3.1, 3.14 이렇게 파이에 얼마든지 근접한 유리수를 찾을 수 있지만 그 극한값이라고 부를 만한 파이는 무리수라서 유리수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집합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조금 반칙이니까 유리수 집합에서는 극한값이 잘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정의역과 공역을 모두 유리수로 둔 항등함수는 fx = x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왠지 이거는 연속함수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이용하지 않고도 연속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뒤에 더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함수가 연속인지 잘 생각해보자면 자,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가져와 보면요. 자, 이렇게 정의역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선택했을 때 이 두 점이 더 가까워질수록 이 두 점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도 서로 가까워져야겠죠. 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극한이지만 우리가 극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좀 관점을 바꿔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에서 한 점 x를 택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fx를 생각해 볼게요. 정의역에서 점 y가 x에 가까워질수록 fy도 fx에 가까워진다고 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 fx를 포함하는 어떤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fy가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이 범위를 다른 말로 구간이라고 하는데 자, fx보다 작은 실수 small m과 fx보다 큰 실수 large m이 있다고 하면 이 small m부터 large m까지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집합을 구간이라고 하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등호 없는 부등식으로 쓰면 열린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등호가 있을 경우에는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mall m을 fx와 똑같이 잡아도 이 구간 안에 fx가 포함이 될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 fx보다 만약에 작은 쪽에서 fx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닫힌 구간을 쓰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열린 구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뭔가 정의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fx를 포함한 열린 구간 i라고 할게요. 이 i를 어떻게 잡더라도 y가 x에 가까워지다 보면 fy를 이 i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y가 x에 가까워진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fy가 fx에 가까워지는 걸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대신에
이 fy를 i 안에다 집어 넣으려면 y가 x에 정말 충분히 가까워야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fx를 포함한 열린 구간 i를 어떻게 잡더라도 x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 j를 잡으면 이 j 안에 있는 모든 y들은 다 fy가 i 안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좀 더 수학적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열린 구간 i, 그런데 fx를 i가 포함할 경우에 대해서 열린 구간 j가 존재하는데 x를 j가 포함을 하고요. 자, 그런데 어떤 구간이냐 such that 모든 j의 원소 y에 대해서 fy가 i의 원소이다. 자, 해석학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쓰기는 했지만 이게 그 유명한 엡실론 델타 논법입니다. 사실상 이게 극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완전히 바꾸어 썼는데요. 자, 그래도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은 극한의 정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극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정의가 거추장스럽고 복잡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함수 f가 딱 x에서만 연속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f가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인 연속 함수이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x를 가져오더라도 f는 x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정의가 나오는데요. 바로 열린 집합 오픈 셋입니다. 열린 구간이랑 단어가 좀 비슷하죠. 쉽게 말하자면 열린 구간을 원하는 만큼 합친 게 열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떨어진 열린 구간 2개를 합집합을 하면 이것도 열린 집합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열린 집합 안에 열린 구간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열린 집합 U의 원소 P에 대해서 P를 포함하면서 U에는 포함되는 열린 구간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 아까 여기 그린 예시로 돌아가면 P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열린 구간을 선택하면 이 구간이 전체 집합 U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긴 논쟁이 시작될 텐데 조금 복잡하지만 화려한 피날레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자, 이 공역 안에 있는 어떤 열린 집합 U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집합 U 안에는 수많은 원소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이 안에서 아무 원소 Z를 선택한 다음에 fx는 Z를 만족하는 x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f와 Z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x가 딱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x가 아예 없는 경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x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아무거나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Z는 열린 집합 U의 원소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열린 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Z를 포함하면서 U에는 포함되는 열린 구간 i가 존재하겠죠. 자, 만약에 함수 f가 연속 함수라면 f가 x에서도 연속이어야 하니까 저희가 아까 살펴본 엡실론 델타 논법의 정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정의가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fx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 i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j가 존재하는데, 자, 이게 어떤 구간이냐? such that 모든 j의 원소 y에 대해서 fy가 i의 원소가 된다. 당연히 이런 구간 j는 저희가 x를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정확히는 j 아래첨자 x라고 쓰는 게 맞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열린 집합 U가 있죠? 그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 Z, 자, 그 다음에 fx는 z가 되는 모든 가능한 원소 x에 대해서, 자,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각각의 집합 j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j 아래첨자 x를 모두 합한
집합 K는 어떤 집합일까요? 자, 일단 각각의 구간 J 아래점자 X가 X를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는 이런 X들을 전부 다 포함하겠죠. 근데 이 X들이 뭔가요? 바로 fx가 U에 포함되는 모든 X죠. 자, 왜냐면 fx는 Z였고 Z는 U에 포함이 되니까. 자, 이런 집합을 U의 역상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F 인버스 U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는 F 인버스 U를 포함하겠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각각의 구간 JX는 이 J 아래점자 X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해서 이 FY가 I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 I는 다시 U에 포함이 되니까 자, 결국에는 FY가 U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J 언더바 X를 다 합한 K에 속하는 원소 Y는 FY가 U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요? 결국에는 K가 F 인버스 U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K는 F 인버스 U를 포함을 하면서 반대로 F 인버스 U에 포함이 된다는, 자,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 있죠. 자, 집합에서 이게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 K하고 F 인버스 U가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 인버스 U는 K고 K는 J 아래점자 X의 합집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J 아래점자 X가 열린 구간이었으니까 이 K는 열린 구간들의 합, 다시 말해서 열린 집합이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결국 F 인버스 U가 열린 집합이라는 거네요. 자, 그런데 귀찮았던 X, Y, Z, 그 다음에 I, J 이런 게 다 사라지고 F하고 U만 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U가 뭐였죠? 그냥 공역 안에서 아무렇게나 잡은 열린 집합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연속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얻은 거예요. 자, 집합 라지 X에서 라지 Y로 가는 함수 F가 연속이라는 것은 Y에 포함된 모든 열린 집합 U에 대해서 이 F 인버스 U가 열린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정말로 좋은 정의인가요? 전에 봤던 극한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정의가 맞는 걸까요? 이 정의가 좋은 정의인 이유는 바로 실수 집합이 아닌 일반적인 집합에서도 이 열린 집합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완비성이라는 좀 강한 조건을 요구했던 극한과는 다르게 이 열린 집합은 훨씬 더 느슨한 조건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정의역이나 공역이 실수축이 아니고 좌표평면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영역들이 전부 열린 집합이 되고요. 자, 완비성이 성립하지 않는 유리수 집합은 어떨까요? 유리수 집합에서도 이렇게 열린 구간을 부등식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실수 집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열린 구간들의 합이 열린 집합인데, 이렇게 하면 항등함수 fx는 x가 유리수 집합에서도 연속함수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그 어떤 집합을 가져와도 항등함수는 항상 연속이에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참 이상하면서도 대단한 사람들인 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괴상하게 생긴 집합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열린 집합이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열린 집합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걸 바로 위상, 토폴로지라고 부르고요. 이게 위상수학이라는 정말 큰 분야의 시작이 됩니다. 열린 집합과 연속함수는 위상수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중요한 주제라서 결국엔 이 연속함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가 위상수학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정말로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저희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집합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자, 앞으로 수직선이나 좌표평면 혹은 3차원 이상,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과 그 다음에 그 비슷하게 생긴 다양체라는 것들 위주로 위상수학 얘기를 몇 번 더 해볼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